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 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3개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폭등을 하고, 아니 폭등이 아니라 물건 자체가 실종입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걷어들이는 거죠. 내가 매도인이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를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자명하다면은 조금 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좀 더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매물들 지금 경매 보면은 부산의 해운대구 쪽으로는 중동에 하나 나와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 같은 경우에도 불과 얼마 전에 본 시세랑 5, 6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 5, 6천만 원의 차이가 뭐냐면은 조정 대상 해제 지정 이전의 가격으로 그냥 순식간에 회복이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고층 물건 좋은 거는 찾아갔는데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층 물건만 보고 왔는데, 그러면 거기만 그러냐, 해제된 지역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 열어놓고 있는 것은 지금 북구 화명동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중동, 우동 이쪽은 조금 고가 물건들이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 그리고는 이제 대단지, 우리가 신시가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제는 신시가지가 아니죠. 오래돼서 96년도, 90 몇 년도, 90년대 중반에 입주한 해운대 자동의 신시가지, 그리고는 2002년도 시작이 된 여기 화명 신시가지입니다. 그래서 화명 신시가지 쪽으로도 경매건이 몇 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그게 아니라 소액으로도 여러분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연식은 조금 구축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또 문자로 구독자분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는 또 문자도 한번 왔었고, 그래서 이 물건을 가지고 하면서 화명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치라든가 입지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볼까요? 조금 화명동 하면은 부산 분들은 아시지만 타 지역 분들은 좀 낯설죠, 그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덕천이라고 보입니다. 밑에 내려가면은 덕천역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가 서부산 쪽으로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서부산 쪽으로 사상, 사하, 북구 이쪽으로 위치에서는 서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덕천역에서 그 다음 수정역이 있습니다. 수정역이 있고 그 다음 화명역이 있고 윤리역 있고 동원역 있고, 그리고 쭉 올라가면은 양산이에요. 양산 물금 신시가지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화명동 하면은 화명동의 아파트가 포진하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여기 수정역 그리고 화명역 요 두 역을 이 두 역 주변으로 여기를 우리가 말하는 흔히 화명동 아파트 단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러면 수정역 인근에 아파트가 있고 화명역 인근에 아파트가 있는데 어디가 먼저 생겼어요? 그러면 화명역 쪽이 먼저 생겼습니다. 화명역 쪽의 아파트는 2002년도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화명역이거든요. 여기가 화명역이에요. 그리고 화명역에서 화명동에서 제일 제가 보기에 입지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판단이 돼요. 롯데 낙천대 아파트예요. 화명역 출구 바로 나와서 진짜 초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에 롯데 낙천대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는 또 이제 많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코롱 하늘채 2차 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늘채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그렇거든요. 1차보다는 2차가 이게 전철역에서 가깝죠. 그렇게 되고 여기가 다 상가지역입니다. 상가죠. 식당, 학원, 병원 이런 거 우리 생활에 필요한 영화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빨갛게 보이는 롯데 낙천대는 지금 45평형이 경매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는 대우 이안 같은 경우는 35평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요, 이런 것도 다 경매가 있는 거예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 빨간색 가진 경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롯데 낙천대, 대우 이안, 코롱 하늘채 하는 이쪽 여기를 신시가지 해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2002년도 입주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제가 한번 좀 저렴하게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물건은 여기 길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여기는 평지고요. 이쪽은 신시가지 쪽은 평지고, 이렇게 이 도로 건너편 이쪽은 약간 오르막이에요. 약간 오르막이고, 여기 화명 대림타운이라고 예전부터 있던 이제 아파트 구축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편안으로 이름이 바뀌고 도색도 다시 하고 해가지고 아파트 참 이뻐 보이더라고요. 역시 도색을 하면 상당히 달라 보여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아까 덕천역에서 올라오다 보면 수정역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 덕천동에서 올라오면은 먼저 수정동이 있고 그 다음 화명동입니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수정동역에 보면은 여기 이게 롯데캐슬카이저 아파트입니다. 상당한 대단지 아파트예요. 화명 주공아파트 재건축된 건데요. 그랬고 또 여기 보면은 옆에 보면 수정 강변타운 있고 대림 쌍용 강변타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2년도에 이렇게 지어진 입주한 화명역 인근의 아파트들이 있었죠. 근데 대림 쌍용은 약 2년 정도인가 후에 약간 늦습니다. 입주가 약간 늦고요. 수정 강변타운도 그렇고 그리고는 화명동 아파트 중에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중에서 제일 신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롯데캐슬 카이저 아파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그만큼 상당하죠. 지금 해운대 쪽에 물건이 실종이 되면서 화명동 역시도 이렇게 롯데캐슬 카이저부터 시작해서 입지조원 이렇게 물건 몇 군데 단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젠 좀 편하게 이사들도 하고 이렇게 가격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 가격으로 2년 전 이제 뭐 집값으로 이제 순식간에 어느 정도 회복은 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아직은 그렇게 순식간에 회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분명히 이거는 우상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요 소형 물건입니다. 23평인가 그래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화명역이잖아요. 화명역이고 여기 뭐 이편한 세상 화명 힐스도 있고 시영도 있고 그런데 이 대림타운도 제법 크지 않습니까? 단지 수가 대단지죠. 그렇다 보면은 그러면은 화명역과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그리고는 아까 제가 오르막입니다. 이쪽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평지 쪽에 가까운 동이 인기가 있겠죠. 가격대가 같은 평형이라도 좀 그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고 시세 판단을 잘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여기 대림타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정도 선에서 끊는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밑에 있는 동들이 특히나 이쪽으로 그죠? 역 가깝고 그리고 마트도 있고 병원 있고 이런데요. 여기가 이제 들어간 입구거든요. 입구인데 이게 상가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쪽 끝보다는 여기가 그죠? 가격대가 좀 있겠죠. 여기도 걸어보니까 별 뭐 크게 지장은 없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조금 이렇게 한참 걸어 올라가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해당 물건 지금 나와 있는 거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타경, 그죠? 부산 서부 지원 2018 타경 105874 11월 20일 날 이제 경매 진행을 합니다. 205동에 23층이고요. 205동은 동향입니다. 동향이고요. 감정가 2억 2100에서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지금 최저가가 1억 4144만 원으로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보니까 박땡땡씨 외 이명, 박땡땡씨 외 이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은 어떤 물건이란 거는 지금 봤고요. 그러면은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오늘 조금 닫고요.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3년 8월 28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박땡땡씨, 최땡땡씨 각 2분의 1, 이 당시 거래가 2013년도의 거래가액이 1억 6,800이네요. 각 2분의 1씩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한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대출을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갈아타고 하다 보니까 캐피탈까지 이렇게 됐네요. 2017년 7월 6일 날 캐피탈 근저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요.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현대 캐피탈에서 이제 임의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2월 15일 날 최땡땡씨 지분이 전부 이전했습니다. 아이고, 이 부부인데 박땡땡, 최땡땡 이렇게 부부인데 최모씨 요 분이 이제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남은 가족들한테 상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유자, 채무자에 보면은 박땡땡 외 이명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고요. 소유자 세대만 전입이 돼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거는 저기 현황 주사서예요. 법원에서 왜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으로 집행관이 현황 주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언제 나갔다라는 게 있죠. 2019년 1월 22일 날 나갔고 2월 7일 날 나갔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나가서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거주자를 만나지 못해서 점유 확인 같은 건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주민센터 전입 세대를 열람하니까 소유자 세대만 전입돼 있었다. 근데 이거는 2019년 1월 20일, 2월 7일 이때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화면을 봅시다.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임차 내역 없고 효력이 소멸되지 않은 것, 뭐 지상 아무것도 지금 특별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서 송달 내역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서 송달 내역. 법원에서 외부로 보낸 거죠. 그죠? 자, 여기 보니까 2018년 12월 3일 날 채무자금 소유자 채 땡땡씨에게 개시결정 정분 발송. 그러니까 3일 만에 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소유자 박땡땡씨 부부니까 공동명의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박땡땡씨한테도 개시결정 정보 부인한테도 보냈는데 그것도 역시 12월 6일 날 도달이 됐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2019년 2월 22일 날 채무자금 소유자 대리인 박땡땡씨에게 경정 결정 정보 발송 3월 4일 날 도달. 뭐죠? 채무자금 소유자 이 사람한테 이때는 2월 22일 날 보냈는데 3월 4일 날 도달했다. 이 날짜상으로 보면 이것은 공시송달이거든요. 공시송달은 소유자가 지금 안 받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2019년 8월 21일 날 매각 결정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러니까는 송달 간주했습니다. 송달 간주는 법원에서 발송한 걸로 그쪽에 송달이 된 걸로 간주한다 이거예요. 도달된 걸로 그냥 치겠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당시에 2018년 이때는 그 사람들이 살다가 지금은 거기에 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문서 송달 내역을 보면서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미리 이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현장을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2019년 8월 27일 날 이것은 제가 구독션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 유료 사이트니까 이제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로 자기들이 이제 다시 전입세대 열람을 해본 겁니다. 하니까 뭐냐면은 2019년 8월 27일 기준으로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사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구독션에서 아까 저 열람도 했잖아요. 그리고는 현장조사 보고서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조사 보고서가 들어와 있는데 현장 방문 시 점유자 부재 중이며 전기 및 수도 사용은 없는 것으로 탐문됨. 그래요. 여러분이 왜 그 경매 물건을 조사를 하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합니다. 그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관리비 경매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관리비 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얼마입니다. 이러면은 네, 알았습니다. 이러고 끊으면 안 되는 거다. 그죠? 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얼마뿐이에요? 라고 그죠? 물어봐야 되겠죠. 여기 조사할 때 8월 27일 날 현재 조사할 때 관리비가 78,410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근데 이 금액을 보면은 아무리 23평형이지만 사람이 살고 있으면 보통 돈 10만원? 한 10만원 내외 나오지 않습니까? 한 8만원 미만으로 이 정도 나왔다라는 것은 거의 공용만 나온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슬쩍 물어보는 거죠. 사람이 상주를 안 하나 보네. 이렇게 안 살아요? 하고 확답을 요구를 하면은 상대방은 당연히 저희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금액을 보니까 그러네. 전기수도 사용이 없는 것 같으네요.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협조해서 답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몰라요 하고 끊는 경우도 있겠죠. 자, 몰라요 하고 끊으면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면은 거기 보통 공룡이 얼마 나오는지 그걸 물어봐서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 임장 가지 않습니까? 임장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임장 가면은 우편함 확인하죠.
그죠? 우편함 확인해 보면은 주로 사람이 안 살아도 꼭 거기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일괄적으로 전부 다 관리비 고지서를 꽂아 놓잖아요. 이체를 하든 뭐 하건. 그 내역을 보면은 수도 사용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전기 1, 2천만 원, 1, 2천 원, 3천 원 이 정도는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스템상. 그런데 수도 사용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은 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관리사무소 가서도 또 정식으로 뭐 계산하고 이사 갔어요 이런 것도 전출을 해 갔잖아요. 보통은 사람들이 어떤 채권자를 피해서 그냥 가버릴 때는 채권자들을 피해서 그냥 가버릴 때는 전출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데 전입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전출도 해가고 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가서 저기 이거 어떻게 그 뭐 관리비가 얼마 밀렸는데 어떠한데 안 사는데 혹시 이 집 이사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접근을 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관리비가 일부 얼마 안 밀렸잖아요.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채무자 연락처 알기도 굉장히 쉽고 연락도 잘 될 거예요. 막 이런 경우 가면서 몇백만 원 밀어놓고 가고 막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면서 빼가면서 관리비도 불과 한 달분 정도밖에 이때 물론 이때는 그렇고 지금은 조금 더 불어나 있겠죠. 지금은 20몇만 원 되겠죠. 이런 정도의 양심이라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 그 뭡니까? 서류 열람하지 않습니까? 서류 열람하면은 은행 대출 신청할 때 날인하고 인적사항 쓰고 전화번호 쓴 게 있어요. 그럼 낙찰받고 그 사람 고 열람하면은 이 사람 연락 그냥 컨택돼서 아마 뭐 협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함영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매물이 많이 그 들어가고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해서 들어가고 호가가 오르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어떤 소액으로 여러분 접근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분석했고 그리고 지금 사람은 일단 안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낙찰받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된다. 그런 안내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래 영상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짧은 건 댓글로 그리고 긴 건 영상으로 답 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은 구독 그리고는 알람 설정 이렇게 해주시고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